2017년도 8월 시행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을 한번 보죠.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관한 글입니다. 김영란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관한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좀 풀어져 있습니다. 자, 사례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내용 자체에서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거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써있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도 좀 관건인 지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언론사, 자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그 다음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부정청탁입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입니다.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 대가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줬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증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자, 언론인,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추리인 거죠.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여기까지가 대가성,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직무 관련자입니다.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인 사람, 지금까지는 관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관련 있는 사람의 경우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 금액의 2에서 5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고,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자, 직무 관련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받았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돼요. 일단은. 그죠? 다만 예외 사항은 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법안 시행 초기에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한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2월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 말 좀 어렵네요. 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화훼 포함에 대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말을 왜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농수축수산물, 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에 하나여 해당한다. 또 제한사항도 좋네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지는데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 다만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 3만 원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3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반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부 강사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라는 얘기는 5급, 6급, 7급 이겁니다.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모두 다 시간당 페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 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외부 강의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네요. 제일 세네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한번 올바르지 않은 거, 사례로 올바르지 않은 거 한번 가볼게요. 1번, 논문 심사 중인 대학 교수가 심사 대상 대학원에게 1만 원 이하의 도시락 세트를 받은 것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자, 일단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직무 관련자는
1회 100만 원 이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2에서 5배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상을 설정했다. 다만 이렇게 해갖고 원활한 경우에는 그러한다라고 했지만 도시락 세트를 받은 것 자체는 직무 관련자에게 준 김영란법을 위반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원활하게 하는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직무 관련자들과 1인당 5만 원 가량의 식사를 하고 각자 식사비를 지불한 것은 딱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김영란법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퇴직 예정자가 부하 직원들이 각출한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선물을 준 거잖아요. 선물. 그죠? 선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5만 원이 한도입니다. 한도. 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졸업한 학생 선수가 학교 운동 지도 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됐죠? 근데 지금은 졸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선물비 같은 경우도 5만 원 한도고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 A신문사 사장이 B대학에서 1시간 강의한 후 그 대가로 90만 원 받는 것은 위배되지 않죠. 됐죠? 왜냐면은 시간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밥값 낸 2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서울에 사는 A씨는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A씨의 가족이 이번 여행에서 지불한 교통비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건 항상 단서 조항을 잘 보셔야 되죠. 왜냐면 예외이거나 아니면 추가되는 내용이 반드시 당구장 표시 이후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A씨 부분은 만 6세 체크해야 돼요. 만 3세. 갈 때는 딸은 무릎에 앉혔대요. 그죠? 굳이 무릎에 앉혔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좌석을 줬대요. 이 얘기는 무릎에 앉혀갔다는 얘기는 좌석을 구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딸은 만 3세입니다. 그 다음에 A씨의 가족은 일반석이래요. 그럼 특실은 볼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석의 가격이 59,800원. 저는 59,800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6만 원 빼기 200원이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6만 원 빼기 200원. 자, 만 4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임의 50% 할인. 이 얘기는 만 6세인 아들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만 4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한 명당 2명까지의 운임의 75%를 할인합니다. 라고 했지만 만 4세 미만은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2명인 건 필요 없고요. 75%를 할인받는다는 거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유아의 좌석을 지정하지 않을 시, 즉 무릎에 앉혀갔을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운임을 받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갈 때는 운임을 안 받고 올 때는 75%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뭐냐면 59,800원이 기준입니다. 59,800원은 6만 원이죠. 거기다 200원을 뺀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 때는 아들 건 낸 겁니다. 2.5죠. 아들은 만 4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기 때문에. 돌아올 땐 어떻게 한 거예요? 딸 목까지 친 거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6만 원 빼기 200원 곱하기 5.25입니다. 6만 원에다가 5.25 곱하면 얼마예요? 5는 30만 원이고요. 0.25는 4분의 1이에요. 31만 5천 원이죠. 200원에다가 다이렉트로 한번 곱해볼까요? 1,050원인가요? 맞죠? 1,050원. 이거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31만 3,950원. 이게 됩니다. 답은 5번이죠. 이게 숫자를 59,800원으로 하면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쪼개면 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보신다면 얘는 특히나 4분의 1
문제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해 보여도 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6번은 CC는 올해 총 6번의 토익에 응시했대요. 2회차 시험 점수가 620점 이상 700점 이하였고 토익 평균 점수가 750점이었다.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점수는 이랬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거. 토익 평균 점수가 주어져 있어요. 기억과 니은을 모르는 상태. 물론 기억에 대한 힌트는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점수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은 최대와 최소의 영향이 못 끼쳐요. 끼칠 수가 없죠. 정해졌으니까. 그럼 최대나 최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값입니다. 니은이 최소가 됐다라는 것은 기억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기억의 값이 최대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기억이 700이 되면 되는 거예요. 620 이상 700 이하라고 했는데 620의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700이라고 하면 돼. 왜? 기억이 최대여야 니은이 최소니까. 왜? 평균은 정해졌잖아요.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나열해 보죠. 자, 이거를 쓰신 거예요. 700이라고. 620. 그 다음에 700. 그 다음에 720. 그 다음에 840. 그 다음에 니은 X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880이에요. 점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X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상황입니다. 근데 평균이 얼마라고요? 750이다. 자, 이러면 편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평균을 써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6개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가 빠지죠? 130이 빠져요. 얼마가 빠지죠? 50이 빠져요. 얼마가 빠지죠? 30이 빠져요. 얘는 플러스 90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플러스 130. 자, 그리고 빈칸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평균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편차만 따로 쓰는 거예요. 이것의 평균이 750이 나오려면 이 위에가 0 나와야 돼. 0. 됐어요? 위에가 0 나와야 됩니다. 그럼 위에가 0 나오기 위해서는 얘의 편차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자, 하면 10이 남네요. 그럼 여기서 빼기 10이 돼야 되겠죠. 얘가 편차가 마이너스 10이 나왔다는 것은 x는 얼마예요? 740이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 값을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것이 750이다. 또는 이걸 다 더한 것이 750 곱하기 6이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항상 저는 이렇습니다. 계산을 할 때 숫자가 작은 것이 좋다. 됐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7번 문제는 아마 좀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실제 기출에 등장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뭐냐면 실제로 해봐야 그 장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딱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이건 절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코레일이 항상 그랬어요. 문제를 조금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해야 보이는. 특히나 좀 예전의 문제들, 18년, 17년 뭐 이런 문제들에서 특히나 좀 약간 도전을 해야 보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볼게요. A, B, C 세 팀은 한 세트당 6발씩 총 6세트로 진행되는 양궁대회 담체전으로 참가했다. 자, 1세트의 경기 결과 세 팀이 쏜 결과를 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1세트에서 8점을 연달아 쏜 팀이 얻은 최대 점수와 5점을 연달아 쏜 팀의 최대 점수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랬습니다. 됐죠?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단은 8점을 연달아 쏜 팀이 존재하고 5점을 연달아 쏜 팀이 존재한다. 그게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1세트의 경기 결과를 봤더니 세 팀은 모두 1점을 한 번씩 쐈다. 각 팀은 6발 중에 홀수 점수 3번, 짝수 점수 3번 이런 거 흘리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팀 모두 6발 중에 2발은 연달아 쐈대요. 그러면은 8점 연달아 쏜 팀이 있고 5점 연달아 쏜 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 그 다음에 A, B, C 팀이 첫 번째 사격에서 얻은 점수는 7, 4, 3이고 마지막 사격에서 얻은 점수는 9, 5, 1입니다.
자, 일단 총 6발 중에 2발씩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팀이 1세트에서 얻은 총점은 모두 33점으로 동점이었다.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A, B, C. 자, 1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7, 4, 3이래요. 처음에 쏜 게. 7, 4, 3. 그 다음에 마지막에 쏜 거는 9, 5,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총점이 얼마라고요? 33점으로 똑같다.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두 다 1점을 한 번씩 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짝수 3번, 홀수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발 연달 쏜 게 있어요. 아직 다 적용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동점이었다는 거 썼습니다. 됐죠? 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1점이 3개 썼어요. 3개. 그럼 1점은 다 하나씩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점이 하나. 3점 이미 끝났어요. 끝난 거는 짝대기를 거버려요. 이렇게. 얘는 끝났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점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5점이 2개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5점이 2개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왜냐면 5점을 2발 쐈다 그랬거든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5점도 끝난 거예요. 짝대기. 자, 그 다음 6점은 3번 있고요. 7점 2번, 8점 3번입니다. 자, 8점 3번은 88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9점 1번, 10점 1번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쓴 거의 점수의 합을 보는 거죠. 16이죠. 16. 그럼 앞으로 몇 점 남은 거예요? 얘는 33점이 되기 위해서는 17점이 남은 겁니다. 자, 얘는 14점이에요. 몇 점이 남은 거예요? 19점이 남은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 남은 거예요? 4점밖에 안 돼요. 29점이 남은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 또 하나. 연속 2발씩 한 명씩 연속 2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연속 2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2발은 어디 아니면 여기가 돼야 돼요? 연속 2발은 여기랑 여기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88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남은 점수를 좀 볼게요. 얘는 일단 홀수 2번. 얘는 홀수 2번, 짝수 1번. 얘는 홀수 2번입니다. 그럼 얘한테 남은 거는 짝수 3번, 홀수 1번. 얘한테 남은 건 짝수 2번, 홀수 1번. 얘는 짝수 3번. 짝수 3번, 홀수 1번. 이렇게 남은 거죠. 짝 3번, 홀 1번. 똑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남은 점수가 이렇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작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가 29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다른 숫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큰 게 나와야 된다. 거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숫자가 뭐가 있느냐. 일단은 그 A 같은 경우는 이미 16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7점을 메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메워야 되는 거예요? 17점을 짝수 3번, 홀수 1번인데 짝수에 해당하는 것 중에 10점이나 8점. 다시 짝수가 3개예요. 짝수가 3개. 근데 숫자를 4개를 메꿔야 된다고. 4개. 됐죠? 근데 만약에 10하고 8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 연속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연속되는 것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 77이 있어요. 77. 됐죠? 77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7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77이 오게 되면 10점이 남는데 자, 홀수 3번이고 짝수 3번인데 짝수 3번은 가지고 10점을 만들 수가 있느냐. 자, 4, 6, 8 절대 안 되죠. 됐죠? 이미 연속된 게 나왔으니까 연속된 거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 얘기는 7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7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6이 있을 수 있죠. 6. 8도 2번 들어가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6밖에 없다고요. 6, 6. 됐죠? 올 수 있는 6밖에 없습니다. 4, 4. 4는 이미 여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4, 4는 연속으로 올 수가 없고. 됐죠? 선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2점이고 5점이 남았죠? 그러면 짝수 2번, 홀수 2번이니까 짝홀 가지고 몇 점 만드는 거예요? 5점 만들면 됩니다. 근데 5점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1점이 있었어야 되거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를
그냥 써놓고서 멍하니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됐죠?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6614가 아니라 6146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어떤 숫자의 조합인지만 보면 됩니다. 즉 선택만 하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자 여기서 66 나왔습니다. 자 66 나왔고요. 6이 하나 남았네요. 됐죠? 자 6 하나 남았고 자 5 끝났고 3도 끝났고 자 1은 하나 썼고 그 다음에 4도 하나 썼고 4는 끝났네. 4가 끝났죠? 그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숫자들 보면은 자 55가 있고 881로 가야겠네. 당연히. 그죠? 이해되시죠? 상황. 88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자 88이 와버렸으니까 16을 빼요. 13이 남죠? 13이 남고 짝수 한 번, 홀수 한 번이에요. 짝수 한 번, 홀수 한 번. 짝수 한 번, 홀수 한 번으로 만들 수 있는 13의 조합이 6과 7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됐죠? 여기도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남은 숫자를 그냥 넣으면 됩니다. 남은 숫자를. 자 그러면 남은 숫자가 뭐가 있냐면은 1, 8, 10.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됐죠? 자 여기가 기준이었네요. 물론 다른 걸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얘가 숫자가 작아서 넣기가 좀 용이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88의 최대 점수는 뭐예요? 8점. 55가 들어간 거의 최대 점수는 10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8하고 1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 해결 능력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다음 조건이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A사와 B사는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판매한대요. 그 다음에 어제는 A사와 B사의 판매 수량의 비가 4대 3입니다. 오늘은 A사의 가격에 판매하고 B사는 20% 할인했대요. A사는 어제하고 똑같은 수량을 팔았고 B사는 어제기보다 150개를 더 팔았다. A사와 B사의 오늘 A사와 B사의 전체 판매액은 동일하다. 자, 전체 판매액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있죠?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판매량.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도 모르고 판매량도 모르죠. 그죠? 가격도 모르고 판매량도 모른다. 그러면 둘 다 모르니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행인 건 뭐냐? A하고 B는 일단은 동일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팔아요. 그러면은 둘 다 가격은 X라고 넣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어제 A사와 B사의 판매 수량의 비가 4대 3. 아 그러면은 판매량을 A 같은 경우는 어제입니다. 어제 4Y B는 3Y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얘는 Y, 얘는 Z로 해도 되는데 그럼 미지수만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A사는 동일 가격 판매, B는 20% 할인. 그러면 B는 오늘은 A는 X에 팔고요. B는 0.8X에 파는 거죠. 20% 할인이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A사는 같은 수량을 팔았다. B사는 150개를 더 팔았대요. 이거죠? 됐죠? 그랬더니 둘이 같다 이거예요. 코리아에서 단골로 나오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펼쳐보면 이렇게 돼요. X 4Y는 0.8X 3Y 더하기 150. 미지수 두 개의 식이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X가 지워집니다. X가 0일 리는 없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되죠. 지워졌어요. 됐죠? 그럼 X는 끝난 거예요. Y는 구할 수 있어요. 4Y는 얼마예요? 4Y는 0.8, 2.4Y 더하기 150에다가 0.8 곱하면 120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가면은 1.6Y는 120이고요. 16Y는 1200. 자, Y는 16분의 1200입니다. 1200. 16분의 1080. 100.
맞나요? 1080, 96, 1080이 아니죠? 1080이 아니라 16분의 6 곱하면은 96, 7 곱하면은 110, 110. 갑자기 감산이 안 되네요. 나눠보겠습니다. 자, 16. 자, 나눠보면은 6, 7. 7에 42, 112. 80. 됐네요. 그러면 여기가 1120 더하기 80이고요. 이렇게 하면 70 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y는 75개예요. y 75개. x는 몰라요. 자, 그렇다면은 y가 75면 얘는 300개 판 거고요. 얘는 225개 판 겁니다. 어제. 자, 1번 A사는 어제 오늘 2,000원에 팔았다. 몰라요. 그런 거는. 그냥 거르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2번 A사는 어제 B사보다 80개가 아니라 75개입니다. 3번에 B사는 오늘 375개를 팔았다. 맞네요. 225 더하기 150 맞고요. 3번이 답이고 4번에 오늘 A사와 B사의 판매 수량의 B가 동일하다. 판매 수량의 B가 동일하다. A사와 B사의 판매 수량의 B는 동일하다. 말이 이상한데요? 뭐랑 동일하다는 거죠? 어제와 동일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값이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됐든 간에 달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 B사는 6 몰라요. 가격은. 됐죠?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나오는 것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죠. 10번.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0번은 어려운 듯 그렇다고 또 너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만한 문제가 됩니다. A 회사는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내 영업 1에서 3팀과 해외 영업 1에서 2팀, 홍보팀, 보안팀, 행정팀의 제실 위치를 변경하였다. 다음 조건을 적용했을 때 변경된 제실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문제에서 출제자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출제자는 일단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다 써놔요. 일단 1실에 누구 어디, 2실에 어느 팀, 3실에 어느 팀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씩 지우면서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즉 단서가 나오면 쭉 끝나요. 역으로 가면 되니까. 지우는 거에 역이 다시 만드는 순서거든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1, 2, 3, 4, 5, 6, 7, 8실이 있고요.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건 당연히 확실한 걸 기준으로 가고 불확실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들은 나열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쓰고 불확실한 것들은 무시하거나 놔두는 게 아니라 나열. 정보를 나열해야 됩니다. 자, 국내 영업 1팀과 해외 영업 2팀은 홀수, 복도 사이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국 1과 해 2는 마주보고 있어요. 국 1과 해 1이 해 2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물론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홍보팀이 5실이래요. 홍보팀 써야죠. 확실한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영업팀 2팀은 행정팀과 나란히 있대요. 행정팀과 나란히 있다는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까지 보시면 나란히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는데 이 얘기는 해 2하고 행정이랑 이웃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웃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순서가 해 2 행일 수도 있고 행 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보안팀은 홀수며 맞은편 대각선으로 가장 먼 곳에 행정팀이 있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게 안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팀이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보안인 거죠. 여기가 행정이면 여기가 보안인 겁니다. 아직 몰라요. 됐죠? 아,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행정의 옆에 행정이 여기면 해외가 여기죠. 이렇게 되고 행정이 여기면 가능하네요. 이거 아직 모르네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영업 3팀과 2팀은 한 실을 건너 나란히 있고 2팀이 3팀보다 실번호가 높대요. 자, 국 3과 국 2가 나란히 있는데 2팀이 3팀보다 높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국 2, 국 3보다 국 2가 더 크다고 숫자가.
호실 번호가. 됐죠? 그 얘기입니다. 나란히 있다. 홍보팀은 오실이다. 아, 홀수실인 걸 빼먹었네요. 그죠? 해외 영업 이 팀이 홀수실이래요. 그러면 행정이 여기 가면 안 되겠네요. 됐죠? 행정이 여기입니다. 그래야지 해 2가 여기고요. 맞은편에 국 1이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안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란히 있는 것이 국 2와 국 3이 나란히 있는데 국 2가 실번호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국 3, 여기가 국 2네요.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거는 해외 영어 1, 해외 1이네요. 해외 1. 요겁니다. 요거. 됐죠? 자, 행정팀은 6실 아니죠? 행정팀은 8실입니다. 해외 영업 2팀과 국내 3팀 같은 라인이에요? 아니죠? 만약에 잘못해서 이쪽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영업 1팀은 국내 영업 3팀과 국내 영업 2팀 사이에 위치한다? 맞네요. 됐죠? 3번입니다. 4번 해외 영업 1팀은 7실, 1팀은 6실입니다. 그 다음 5번 홍보팀이 있는 라인에서 가장 높은 번호의 제시를 위치한 팀은 보안팀이다. 홍보팀이 있는 라인에서 가장 큰 거는 보안팀이 아니라 행정팀이죠. 됐죠?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